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최근 프랑스 대선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일단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웠던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프랑스 대선에서 볼 수 있었던 세계의 정치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게 경제와 뗄 수가 없죠. 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 방향성의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바뀌고, 특히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연관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대선 결과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이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국가이니만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선 결과 먼저 살펴보면은 마크롱이 일단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르펜이 결선 투표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게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랑스 대선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1차 투표를 진행을 하고,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을 꼽아서 그 둘이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 그리고 2위 후보인 마린 르펜이 23%를 얻으면서 접전을 벌였고, 이 4%라는 근소한 차이에서 결선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 접전을 벌였던 마크롱과 르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면, 일단 이 마크롱의 경우에는 프랑스 최고의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파리 정치대학 국립행정학교를 나온 전형적인 엄친아 스타일이죠. 이 사회 정책 측면에서는 이 여성 친화적, 그리고 대마초 징역형 폐지, 심지어는 이 프랑스 엘리트주의의 본산이라고 지적받았던 이 본인이 졸업했던 이 브랑제골 국립행정학교를 폐지할 정도로 진보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파, 이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이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이나 재정 건전화를 밀어붙이는 등의 이런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뱅커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교 관련 이슈에서는 친EU, 이 하나된 EU를 지지를 하고 이 EU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현안인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주의자 성향이 프랑스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연소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르펜의 경우에는 반대로 완전한 극우파죠. 사람의 얼굴을 한 극우라고 할 정도로 애초에 극우 집안에서 자랐어요. 뭐 본인의 아버지도 이 극우 정당의 대표였고, 어쨌든 이런 뭐 핵심 극우 인물인데, 아무래도 반이민 정책, 그리고 반EU, 탈세계화, 유럽 같은 경우 반무슬림, 이런 식으로 대표되는 극우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협력을 하자, 뭐 EU가 다 같이 잘 가자라는 식으로 좀 더 폭넓게 보는 반면에, 르펜 같은 경우는 극우이다 보니까 프랑스 내적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이번 선거 막바지에 표를 좀 끌어모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대선에서도 영국이랑 같이 EU를 탈퇴하는 이 프렉시트를 위한 국민 투표를 이제 공약으로 내거는 등의 급진적인 탈세계화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미 대통령을 하고 있던 마크롱을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에서 좀 더 중도표까지 이제 얻기 위해서, 마크롱의 표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기존의 극우 스탠스에서 한 발 후퇴해서 이 EU에 잔류를 하되 이 EU의 체계를 개편하는 정도로 이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마일드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뭐 지킬 수 있는 얘기긴 모르겠지만 뭐 프랑스 사람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런 공약들도 내놓는 식으로 표심을 끌어모으기에 노력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본진이 극우이니만큼 아무리 중도표를 좀 끌어모아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결국에는 극우적인 정책을 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의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서방 국가들, 그 외에 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르펜이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EU의 단합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분석을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 세계, 그리고 프랑스는 르펜이 졌다는 사실 이 자체, 이 마크롱이 이겼다는 이 사실 자체보다도 결선 투표에서도 이 40% 이상의 득표를 르펜이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펜에 대한 지지가 크게 늘어난 게 프랑스 내 극우파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프랑스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 자국 중심주의와 탈세계화를 골자로 하는 이 극우화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트렌드였죠. 대표
대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것도 사실 극우화 트렌드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극우화 트렌드 때문에 나타나는 이 전 세계적인 경제 현상이 바로 리쇼어링이죠.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를 본토로 불러오는 걸 뜻하는데요. 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지금은 물러났지만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때 시작된 리쇼어링을 물려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시진핑의 경우에도 자급자족하겠다. 반도체도 자급자족하고 기술도 자급자족하고 웬만한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내수에 쓰자라는 식으로 내수 기업들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엄청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도 탈세계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투자자 소환까지 발행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탈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안 그래도 더욱더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에너지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러시아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도 유럽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수출을 해왔어요. 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제 공장을 직접 돌리면은 비용이 올라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렴한 노동자들을 찾아서 개발도상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왔죠.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낸 저렴한 물건들을 뭐 미국 같은 선진국이 공급받고 하는 식으로 이 기존의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인건비를 수출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 그리고 전쟁이 터진 이후 이 물건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리쇼어링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각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아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공장들을 이 아시아의 반도체 공장들이 몰려있는 게 부담스러우니 우리나라에 직접 짓겠다, 이 미국에 직접 짓겠다라고 하고 글로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따라서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야겠죠. 안 그러면 이제 배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극우화, 탈세계화라는 현상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흐름과도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 대선 결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마크롱 당선 이후에 뭐가 바뀔 거냐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그래서 마크롱의 대표 공약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연금 개혁, 두 번째는 원전을 늘리겠다, 세 번째는 단결된 서방을 만들겠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연금 개혁부터 살펴보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5년의 임기 동안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표심도 되게 많이 잃었던 공약인데요. 쉽게 말하면 연금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거죠. 뭐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라의 재정을 좀 더 건전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크롱은 첫 임기 동안에는 초반에는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주의였어요. 아무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원전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였다 보니까 이런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각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다시 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원전 신규 건설을 오히려 더해서 에너지 안보 확보에 주력할 것을 공약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을 폐기한다, 그리고 원전 활성화를 공언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요새는 에너지 자립도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에서도 원전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결된 서방을 만들겠다는 이런 목표 아래에서 지금과 같은 친EU 기조를 유지를 하고 이 나토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제재 전선에 계속해서 동참할 거라고 밝혔죠. 실제로 마크롱이 당선되니까 이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서 당선을 반겼다고 할 정도로 친EU, 단결된 EU를 만드는데 서로 이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르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연한 친러 후보였죠. 예전에 뭐 러시아 자금을 받아서 운영했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르펜이 떨어지고 마크롱이 당선되니까 이 EU의 동맹국들은 다들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르펜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다 보니까 마크롱이 당선된 게 일단은 모두에게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극우화 트렌드, 탈세계화 트렌드 이런 흐름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크롱은 극우 세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걸 이제 숙제로 맞이했죠.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이 나라의 표심이 이렇게 갈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마크롱이 이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EU 환율, 유로화 환율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 결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1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 변화가 많았죠. 독일에서도 총리가 16년 만에 바뀌고, 그다음에 뭐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일본 총리도 바뀌고, 뭐 한국 대통령도 바뀌는 식으로 수많은 정치권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이 경제 상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